안녕하십니까. 오후의 시한스푼 30하고도 네 번째 진행을 맡은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협회장이면서 신앙송가인 김정미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면서 장마철입니다. 시간당 300ml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유튜브로 실시간 특보를 보니 마음이 많이 심란해집니다. 차도 물론이겠지만 출퇴근하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애쓰시고 계시는 소방관님들, 또한 택배기사님들, 택시나 버스 기사님들 등 갑자기 많은 비로 인명피해도 있고 침수피해가 많은 걸 보니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자꾸 뉴스를 보게 되네요. 이번 비로 서울 도심 곳곳에 난리가 났는데요. 저희 충청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977년 대학가요제 제1회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네, 노래 잘 들으셨나요? 나 어떻게는 영화 사운드 트랙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김창훈이 작사와 작곡을 맡은 노래입니다. 1977년도 MBC 대학가요제 제1회에서 샌드페블즈 6기가 이 곡으로 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받아 유명해졌습니다. 1978년도 산울림의 두 번째 정규 음반인 산울림 2집 비면 두 번째 트랙으로 수록이 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가수에 의해 각색 및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노래방에서 누적 집계로 아마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불린 노래 중에 하나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걸그룹 티아라가 리메이크한 노래를 원곡으로 아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분들이죠. 저희 신앙송에 앞서 먼저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신앙송가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한선자 낭송가님 나오셨고요. 또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우리 이승옥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반가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더위에 지친 마음과 몸 여유롭고 시원하게 휴식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습하고 더운 날이 계속되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더위로 인한 짜증 날려버리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인 한선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8월입니다. 해도 뜨겁고 날은 습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건 어떠신가요? 늘 건강하세요.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인 이승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정지용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대상으로 입상한 시와 함께 대학가요제에서 수상을 받은 노래로 60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장마철에 실내는 온통 습하고 밖은 어두컴컴해서 일상이 많이 불편합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잠시 멎을 때도 있지만 평소의 화창함과 뽀송뽀송함을 느끼기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울감과 불쾌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장마철엔 먹구름 탓에 바깥이 온종일 어두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의 양으로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이 깨지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어두우면 평소보다 늦잠을 자기 쉽지만 평상시 일어나던 시간에 기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깥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실내에서 최대한 활발히 움직여야 밤의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찜통 같은 더위로 인해서 여름에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불면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에 좋은 운동을 함으로써 내 몸의 리듬감을 되찾아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어느 정도 그쳤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도 바깥에서 걷는 게 좋습니다.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울감을 개선해 주기 때문이에요. 네, 요즘은 저희가 보통 보면 멍 때리는 걸 많이들 즐겨 하시잖아요. 비멍이니 물멍이니 이럴 때일수록 커피 한 잔으로 비멍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네요. 일주량이 줄어드는 것도 장마철 우울의 주 원인이니 실내 조명을 환히 밝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습도가 그날 기온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쾌적한 날씨라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도에서는 70%, 18도에서 20도 사이에선 60%, 24도 이상일 때는 40% 정도의 습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마철엔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습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가니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틀거나 실내를 환기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면 불쾌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냉방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냉방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선풍기를 미풍으로 틀어 실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기 중 수분이 바람에 기화돼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틀어 습도를 조절하는 경우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5도에서 8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병이 생기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실내로 들어왔을 때 몸에 한기가 느껴지거나 땀이 급격히 마르면 재채기를 할 정도라면 온도차가 극심해 몸이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엔 냉방병의 주 원인은 근본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에어컨의 사용과 제대로 실내를 환기시키지 않은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꼭 올바른 냉방기 사용법을 익히고 냉방병, 두통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른한 오후 여름에 생각나는 시 한 편 낭송하고 가겠습니다. 전국 신앙송대회 제5회 대상을 받은 시입니다. 그 당시 낭송은 윤숙희 낭송가가 하셨고요. 오늘은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한선자 낭송가가 낭송하시겠습니다. 이근모 시인의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이근모. 시베리아 폭풍 한설 내 풀줄을 얼게 해도 해오름 딸이냐 매듭 딸이나 언제나 멈춤 없이 흘러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핏줄은 얼지 않았는데 마음이 얼었습니다. 천년의 바람과 천년의 구름이 자리한 하늘 아래 혈의 정체성을 찾아 베르리온 혼불이 광야를 누볐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산천, 나의 세포되어 마음 구석구석 자리 틀고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혈맥으로 백도까지 한라까지 뻗을 수 있기를 염원하였습니다. 하얀 순백의 옥양목에 떨어뜨린 쪽물처럼 그 혈은 시베리아 벌판에 점을 찍고 한민족 영혼으로
승화해 왔습니다. 아, 나의 조국, 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왜 나는 당신의 혈맥 바깥처럼 존재해야 합니까? 내 핏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구의 뭐입니까? 네, 우리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한선자 신앙송가의 목소리로 듣는 애절한 이금모 시인의 고려인, 그 울림이 참 특별하네요. 정말 잘 감상했습니다. 이 시 특성에 대해 우리 낭송해 주신 한선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네, 수미 상관의 구절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죠. 즉,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 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상징성을 열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생명력과 민족의식을 부각시킨 점입니다. 또 하나는 반문적 시어를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웠다는 점일 것입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요, 이 시의 성격은 상징적이며 서사적이며 비판적이겠네요. 우리 이승옥 선생님,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고려인의 고통스러웠던 역사 인식과 한민족 의식으로 하나가 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금모 시인의 고려인은 지금 보니까 5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각 연마다의 작은 주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그 시상의 왜 흐름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누가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1년은 춥고 어두운 황폐한 땅에서도 민족혼을 잃지 않고 대를 이어 살아왔음을 표현했고요. 2년은 이주한 황폐한 땅에서 개척정신을 발휘해왔음을 시사한 것이고요. 3년은 고국 산천을 그리며 고국에 안주할 것을 염원했습니다. 4년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황폐한 땅에서 민족혼을 잃지 않고 가꾸어 옴을 시사한 것이고요. 마지막 5년은 고려인의 애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조국에 대한 비판과 자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우리 이금모 시인은 보니까 전남 고흥 출생입니다. 월간 문학공간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이금모 시인의 고려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1978년도 대학가요제 제2회 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항공대 출신의 활주로의 탈춤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마음을 숨기고 어깨를 흔들며 고개를 져라. 마당엔 모닥불, 하늘엔 둥근 달. 목소리 높이 하여 허공에 외쳐라. 손매 짜라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한삼 짜라 휘감으며 빛
리틀 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손매 짜라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한상 짜라 휘감으며 리틀리틀 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너는 총각탈 나는 처녀탈 너는 신랑탈 나는 각시탈 손매 짜라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한삼 짜라 휘감으며 리틀리틀 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네. 새마을 시대라 선전했던 암울했던 70년대와 올림픽 시대라던 80년대 이 두 연대는 공통적으로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에 대중문화 역시 유럽의 중세 암흑 시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였지만 그러한 암담한 시기에도 주옥 같은 음악들은 계속해서 창작되고 불러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활주로는 그들의 최고 인기 넘버라고 할 수 있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를 통해 불과 1개월여 전에 TBC 해변가요제 출전에 이어 또 하나의 대표곡 탈춤으로 다시 은상을 수상하여 대학가요 그룹 사운드 춘추 전국 시대의 대표 주자로 연이어 나가서게 됩니다. 역시 트럼 연주를 하면서 보컬을 맡은 배철수의 역할이 인상적이면서 전 잘 모르겠지만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어떤지 갑자기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가 생각나면서 확 땡기네요. 이 당시의 대학가요제 인기는 마치 스포츠 분야의 중요 국가대항전이나 레전드급 드라마 레벨의 방송의 비교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 제2회 대학가요제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가요제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이쯤에서 지용시 낭송대회 1회 때 대상 시인인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김귀숙 낭송가가 시낭송을 했고요. 오늘은 저희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낭송가님이 낭송하시겠습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입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판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 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잘 들었습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을 노래한 정일근 시인은 1958년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났으며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정 방송가님, 정일근 시인에 대해 첨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정일근 시인은 대학 교수이면서 기자 출신 시인입니다. 수상으로는 토지문학제, 평사리 문학대상, 특별상, 지훈문학상, 영랑시 문학상 등 많은 곳에서 수상을 하셨으며, 도서로는 저녁의 고래, 난나난나, 넌너넌너, 소금성자 등 다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음 달에 있을 전국 신앙송 대회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몇 회째인가요? 네, 신앙송의 예술적 발전을 정착시키고 전국의 신앙송 애호가들의 성숙한 낭송문화 발전에 이맞이하고자 제9회 정지용 전국 신앙송 대회가 열립니다. 네, 9회였군요. 그럼 혹시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전국의 남녀, 신앙송 애호가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체는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고
주관은 옥천 지용신앙송협회입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접수가 가능한가요? 네, 우편 또는 이메일,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접수처는 옥천문화원과 옥천지용신앙송협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옥천문화원에 공고를 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혹시 본행사는 언제 어디서 있나요? 네, 본심은 2020년 9월 25일 오후 2시에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있습니다. 네, 누구나 가장 궁금해하는 시상 내역인데요.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네, 대상을 시작으로 장서상까지 총 7명에게 수상이 주어지며 대상과 금상에게는 신앙송과 인증서도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언뜻 공고를 한번 봤는데요. 대상한테 주어지는 상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마도 전국에서 이 정도 많이 주는 곳은 저희 지용신앙송협회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누구나 가능하고요. 무료 입장입니다. 옥천 구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수준 높은 신앙송 감상하시고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흔치 않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9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뵐게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3회 대학가요제 대상곡입니다. 김학래, 임철우가 불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에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다. 이 세상에 슬픈 꿈이 있으니 외로운 마음에 피를 적시고 우리 그리움의 날개 있다면 상념의 방랑자들이다. 이내 마음 닿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내 온정 닿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믿음뿐이네.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어.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에 눈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다. 이내 마음 가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내 온정 가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믿음뿐이네.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어.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어.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돈이 되겠어. 내가 일 찾는 너들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돈이 되겠어. 내가 일 찾는 너들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네, 대학가요제는 1977년 9월 문화방송에서 시작한 대학생을 위한 가요 경연대회입니다. 대학가요제는 기성가요제의 저변이 넓지 않았던 시절에 신선한 노래와 얼굴들을 잇따라 배출함으로써 건강한 대학 문화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사연, 배철수, 신해철, 심수봉, 유열, 그리고 이정석과 조화문 등 정말 많은 가수들이 대학가요제를 통해 스타로 입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대학가요제에서요, 이 수상 내용 말고 뭔가 좀 저희가 알지 못하는 특이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승옥 낭송가님 한번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대학가요제 20년사에서 가장 이색적인 사례는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입니다. 지난 1978년 2회 때 본선에 진출한 이 노래는 당시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통기타 음악가는 리듬과 정서가 사뭇 다른 트로트풍이어서 순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으나 오히려 대학 밖에서는 커다란 인기를 끌었고 11.6 사건과 연관되어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심수봉은요, 본명이 심민경입니다. 1955년생이고요. 충청남도 서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가수이면서 트로트와 발라드 그 중간의 간극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메운 트로트 발라드의 선구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975년에 박정희가 청와대 연회에 심수봉을 불러서 노래를 시킨 일이 계기가 되어 음반을 내게 됩니다. 심수봉은 음악적인 재능이 매우 뛰어나서 여러 악기에 능통했으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일을 했는데요. 청와대 연회에는 이러한 일이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심수봉은 그 연회에서 나훈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을 가수 나훈아 본인이 직접 듣고요. 감탄하여 음반 작업을 주선해 주었다네요. 그리고 이듬해인 1975년에 신세계 레코드를 통한 음반 작업을 진행을 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결국은 음반 작업은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신앙송 하나 들으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국 신앙송 대회 제6회 대상 수상 시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낭송가님이 낭송을 하셨는데 오늘은 세 분의 우리 낭송가님들이 힘을 합쳐서 낭송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국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고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프로소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들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네,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잘 들었습니다. 총 7년으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시입니다. 우선 김수영 시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알려주실 건가요? 네, 1921년 서울 출생입니다. 1945년 예술불학의 묘정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등단한 후 김경린, 박인환과 함께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수영 시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시를 통해 당대의 상황을 표시하였으며 자유주의를 노래하였습니다. 김수영의 시는 정반대의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그 두 가치를 동시에 끌어안고 있는 양극의 긴장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수영 시인의 시 세계는 어떤 경향인가요? 네, 초기에는 모더니즘의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그 한계에서 벗어나려 하였고
4.19 혁명을 고비로 강렬한 현실 의식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주로 자기 고백의 직설적인 어조로 소시민의 자기 각성, 지식인의 정직한 고뇌,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 대한 항의를 다루며 온몸의 시약을 주장했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주요 작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폭포, 푸른 하늘을, 풀, 눈, 구름의 파수병 등이 있으며 시집이로는 달나라의 장난, 그리고 유고 시선집인 거대한 뿌리와 산문선집 시여 침을 뱉어라가 있으며 시와 산문을 모은 전 2권의 김수영 전집이 있습니다. 우리 낭송가님들 덕분에 김수영 시인에 대해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1980년 제4회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입니다. 이범용 작사 작곡 한명훈과의 듀엣곡입니다. 꿈의 대화입니다. 한꺼번에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아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네. 조용한 호숫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의 나무집을 둘이서 짓는다. 흰눈이 온 세상을 깨끗이 덮으며 작은 물 띄워놓고 사랑을 하리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들이 불발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창가에 마주 앉아 따뜻이 서로의 뒷모습 채우리. 내 눈에 반짝이는 별빛을 내리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범용 한명훈이 부른 꿈의 대화였습니다. 꿈의 대화는 흘러간 추억의 캠퍼스 상징적인 곡입니다. 이범용에 따르면 이 곡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던 시절에 현실에서 못하는 말을 꿈에서 마음껏 해보자는 노래라고 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노래가 나온 해는 1980년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신군 부통치 시대였으니까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곡은 대학가요제 초창기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꿈과 낭만이 가득한 가사에 받고 신나는 리듬과 멜로디가 일품인 노래이지만 뜻밖에도 이범용으로 하여금 음악의 길을 포기하고 의협의 길을 걷게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가 들을 다음 시는 전국 신앙송대회 제4회 대상 수상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한치훈 낭송가님이 낭송하셨고요. 오늘은 우리 이승옥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수선아에게 정호승 시인입니다. 수선아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네, 정호승 시인의 수선아에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물에 피어나는 신선이라는 이름의 꽃, 영어 이름이 궁금해 찾아보니 나르시스입니다. 쓴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정호승 시인은 어떤 분인가요? 네, 정호승 시인은 경상남도 하동 출신입니다. 비극적 현실 세계에 대한 자각 및 사랑과 외로움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첨성대가 당선되어 등단하셨습니다. 네, 정호승 시인의 시는 어떤 느낌인가요?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읽고 있으면 삶 속의 사랑도 기다림도 슬픔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외로움 또한 시인의 시를 통하며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롭고 고독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혼자서만 그 외로움을 안고 산다 생각하기에 더 외로운지 모른다. 하지만 시인은 하느님도 시들도 산 그림자도 지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라 모두 외로운 거라고 수선아에게서 아름답게 위로를 해줍니다. 네, 우리 이승옥 낭송가님, 이 시 외에 어떤 작품이 있나요? 네, 슬픔이 기쁨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갈대,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국 신앙송대회 대상을 수상한 시와 대학가요제 수상곡 등에 대한 이야기로 한 시간을 꾸며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또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옥천군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김기정 낭송가님 그렇지 않나요? 네, 제60일에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옥천 공설 운동장 등 22곳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대회인데다 선수와 임원 등 약 2만여 명이 옥천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기념하는 군민화합 행복 콘서트가 8월 19일 오후 7시 30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눈높이를 바꾼 개막식을 준비했고 드론 아트쇼와 성화점화, 송가인 등 인기가수 공연을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인들이 편하게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득 담아 보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